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돌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평소와 다르게 더 세게 움직이는 흐름들도 나와줬는데요. 뉴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 행진은 오늘도 지속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어제 상원 은행위원회에 이어 오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뛰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가 뛰면서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섰고 나스닥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9% 오른 39,721.36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2% 오른 5,633.91을, 나스닥 지수도 1.18% 오른 18,647.4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 기술주 역시 랠리를 펼쳤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은 대체로 강세에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이달 들어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켰는데요. 애플 주가는 어제보다 1.88% 올랐고 시가총액은 3조 5,700억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46% 올랐고요. 알파벳 1.16% 올랐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88%, 아마존은 0.23%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다만 상승 흐름은 악화돼 0.35%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어제까지 이들 7개 기업 주가의 올해 평균 상승률은 45%에 이릅니다.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가 2.7% 오르는 등 반도체 주가 전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반도체 수탁업체인 TSMC의 2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뉴욕 거래소에 상장한 ADR이 3.54% 올랐습니다. TSMC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여전히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다는 판단에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건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2.6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0%, AMD는 3.87% 급등했습니다. 글로벌트 인베스트먼트의 토마스 마틴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TSMC 실적은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야기를 뒷받침한다며 오늘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데이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트루이스트 증권은 엔비디아의 투자 등급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올렸습니다. 이 증권사는 인공지능 전용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돼 매출이 급증하고 최근 급등한 주가를 정당화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투자 등급을 상향한 겁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초에 말씀을 하셨던 게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과 그리고 내일 예정되어 있는 CPI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원 청문회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가 끝도 없이 올랐던 거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연이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파월 의장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 2%로 떨어지기 전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면서 인플레이션은 하방으로 움직일 것이고 아마도 2% 아래로 내려갈 것인데 이는 우리가 바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파월은 연준의 정책 초점을 고용 리스크로 옮기고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었는데요.
시장은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기반을 닫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연준의 금리 인하 근거를 뒷받침할 6월 소비자 물가 CPI 지표로 향하고 있는데요. 내일 공개될 지난달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1% 올라 지난 5월 상승률 3.3%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과 5월 CPI 상승률이 모두 전월 수치를 하회한 데 이어 석 달 연속 CPI 둔화세가 지속됐을지가 관건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3.4% 올라 5월 상승률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뒤인 금요일에는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는데요. 2달 연속 물가 둔화세가 확연히 드러날 경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보다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이제 월가는 계속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오늘 장 마감 시점 기준으로 연준이 9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73.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월은 현재보다 0.5%포인트 이상 금리를 내릴 확률을 74.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올해 2차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베팅하고 있는 거죠.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는 파월의 발언 핵심은 위험 균형에 대한 연준의 평가가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고 유지된다면 9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에케 투자 리서치 수석은 파월 의장의 증언과 CPI와 PPI 보고서, 기업 실적 시즌 등 이번 주 이어지는 데이터 홍수에도 시장은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CPI 지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에 큰 잣대가 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정돼 있고요. 알베르토 무사의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뉴욕 주식시장의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한데요. 내일은 소비 흐름을 보여줄 델타항공과 펩시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CPI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